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도 균형적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특집 트럼프가 아직 웃을 수 있는 이유 2부 경제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아직 웃을 수 있는 이유 1부 미국 선거 시스템의 독특함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주제인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숫자나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자나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제가 불필요한 숫자와 그래프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필요한 핵심 이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용인 만큼 제 평소 영상보다 꽤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노력할 테니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쉽게 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바로 이 경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선거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트럼프 대 바이든은 결국 경제적인 대통령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대통령이냐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될 때 내걸었던 공약들 기억하십니까? 결국에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표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경제 강국, 군사 강국, 외교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트럼프의 공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대통령이 되었죠. 그 카드들이 제대로 통하는 지지층이 미국 내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 경제는 그 무엇보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과연 트럼프가 이 경제를 잘 지켜왔는지 그리고 11월 대선까지 잘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한번 제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이 경제 상황을 제가 좀 무리지만 3분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모든 경제 수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트럼프 행정부 초반의 경제 정책을 딱 두 가지로 꼽으라면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대규모 법인세 인하 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 그래도 좋았던 이 미국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이 GDP 성장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다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두 하락하고 대한민국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혼자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법인세 타도 이 두 가지 정책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원이 나타나는데요. 그 플러스 원이 바로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바로 이 미국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무려 금리를 4번이나 인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금리 이퀄 돈의 값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결국에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달러 가치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달러 가치의 인상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 높은 금리가 장시간 지속되게 되면 미국도 결국엔 타격을 받게 되지만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 일본, 유럽 경제들은 이 미국의 무역전쟁과 금리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에 비해 경제 체력들이 약한 국가들은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실제로 2018년도 초에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터키,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줄줄이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즉 5년 정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해오다 보니 2018년 4분기 때는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드 중앙은행은 2019년에 들어서 3번이나 금리를 인하하죠. 그래서 2019년 경제를 보시게 되면 미국 경제는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도 한숨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실업률은 어땠는가? 미국 내에서 일자리도 계속해서 창출이 되면서 실업률이 극도로 감소가 됩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대에서 3%대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거는 거의 실업률 0% 전설적인 숫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노동자들도 이런 좋은 수치 위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주식시장도 역시 호황기였습니다. 나스닥이나 S&P나 다우존스 모두 상승세였죠. 기업가, 노동자, 자본가 이 3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사실 경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더 많은 수치들도 가져와야 되고
또 뭐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얘기도 꺼내야 되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동안 경제는 강력한 수치들을 보여주는 기간이었다라는 거 딱 정리해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균형적 정치의 윌리티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마치 트럼프가 이 경제를 다 살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정부 내내 이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를 들어서면서 그 트렌드가 유지된 것이죠. 즉 오바마 정부 때 시작된 이 경제 호황을 트럼프 정부가 잘 지키고 더 성장시켜놨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의 경제 성장이나 무역 전쟁 이런 모든 이슈들을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부양책이나 경제 회복 이런 이슈들로 다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유권자들은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결국 트럼프도 이 애프터 코로나에서 미국을 경제 위기에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감지되자 토털 케어 패키지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뉴스에도 많이 보도돼서 잘 아실 거예요. 경기 부양 패키지법 CARES 액트를 통과시키죠. 무려 2.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2,800조 원이 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게 왜 어마어마한 액수냐?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0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 2,800조 원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아무리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한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축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축통화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나라는 이렇게 돈을 뿌려대도 망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을 답하는 영상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던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당이 제안한 2.3조 달러 이 패키지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4시간 만에 결정하고 통과를 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5월에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2.8조의 히어로즈 액트를 통과시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야당들이었다면 여당 좋은 일 시킬 일 있어? 하면서 이 추경 반대에 목을 맸을 텐데 말이죠. 물론 우리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점, 그 점은 우리나라 의원들도 본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국가 위기가 턱 밑에까지 차올랐는데 그 순간까지도 정치적 계산하고 있는 의원들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보시면 이래서 정말 미국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언론에서도 사실 깊게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니면 또 아시는 분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꽤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내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페드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죠. 이 페드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이 페드는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역할이 주식거래 규제,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리, 바로 은행 금리를 규제하는 것. 페드는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힘이 강력한 그런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페드는 첫 번째 카드를 딱 꺼내는데요. 우리가 금리를 인하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공포감 때문에 주식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죠. 그때 페드가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면 7천억 불 양적 완화를 해주겠다. 여기서 양적 완화는 돈을 풀겠다 얘기죠. 7천억 불을 시장에 풀겠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시장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공포감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그때 꺼내든 세 번째 카드가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의 토탈 케어 패키지,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겁니다. 그제서야 비록 이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이 토탈 케어 패키지 2.3조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인데요. 자, 옆에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개인, 대기업,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주정부, 이렇게 보조하는 큰 내용들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대기업 부분에 보면은 4,250억 달러가 그냥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에 왜 그냥 기타로 분류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저만 재밌는 게 아니길 바라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페드 사이트나 미국 정부 자료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4,250억 달러라는 돈은 미국 재정부에서 페드,
중앙은행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은 4,250억 달러를 종잣돈을 삼아서요 10배로 불리게 됩니다. 즉 4조 2천억 달러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조 2천억의 절반인 2조 좀 넘는 돈을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뿌립니다. 그러자마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찾게 되죠. 이거는 거의 대성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케어 분배를 보면 굉장히 균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균형적인 보조, 이거는 쇼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살리는데 돈을 다 썼다. 왜냐면 전체 패키지 금액이 2.3조 달러였는데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뻥튀기 시켜서 2조 달러를 바로 주식시장에 투입을 했으니까 말이죠.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일반 미국 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지금 습득하신 겁니다. 균형적 정치윤리 TV. 아무튼 이 트럼프 정부가 이 미국 주식시장부터 잡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그래프들을 보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S&P, 다우존스, 나스닥 이렇게 있는데 이 나스닥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연방정부의 든든한 보조를 받고 또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누구는 팡 덕분이다, 누구는 팡마 덕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팡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4대 기술주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팡마는 그 4대 기술주에다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더해서 6대 기술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팡이든 팡마든 이런 기술주들의 활약으로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죠. 심지어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준으로입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주식시장의 호황이 전적으로 트럼프 덕분이다 라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바닥을 친 주식시장이 회복되었다는 점, 이 주식시장에서는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 V자 반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원동력, 스피드, 이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페드의 작품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를 살렸다고 봐야죠. 그런데 주식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실업률이었습니다. 이 실업률, 주식이야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또 은행에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다 실직하고 나면 실제로 돈을 쓸 사람들, 즉 소비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력이 떨어진 상태로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기업들도 결국 매출이 줄어들고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살짝 조금 더 어려운 경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소비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면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가격이 다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 디플레이션이 닥치게 되면은 경기 악순환 사이클이 도래하게 되는데 기업이 계속 생산을 하는데 소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순이익이 떨어지면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용률이 떨어지면 소비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보던 투자가들은 주식시장이 아무리 회복이 돼도 이 실업률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럼 도대체 미국 실업률이 어땠길래 그랬는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옆에 보이는 수치를 보시면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다른 경제 위기 시기랑 비교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수치는 실제로는 3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미국의 소비력이 마비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5월에 발표된 수치를 제가 보니까 한 달 만에만 25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20%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13%에서 선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제가 사실은 5월에 이 경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달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해서 6월 수치를 기다렸는데 제가 엊그제 발표된 6월 수치를 보니까 6월에도 이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48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률을 한 달 새에 2%를 더 낮춰서 13%에서 11%까지 낮췄죠. 특히 자동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 분야에서 투자와 일자리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축제 분위기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통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건데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5월, 6월 수치를 보니까 자본가들이 만족할 만한 주식시장,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취업률, 이런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긍정적인 수치가 아니라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제가 무슨 트럼프를 찬양이라도 한 것 같은 영상이 되고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 시장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줄까봐 제가 균형을 살짝 잡아보자면
아직 미국은 군데군데에 경제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엄청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GDP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마이너스 4%를 기록했고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부분도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실업률이 5배 정도 되고요. 주식시장도 물론 성장세이지만 몇몇 기업들 위주의 불균형적 회복이고 심지어 곧 곤두박질 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유명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이렇게 무리하게 양적 완화를 하다가 결국 폭발해서 큰 지장이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축통화도 달러에서 다른 화폐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미국 경제가 완벽히 회복되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미래, 추측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이 경제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 무기로 사용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점에서 보자면 이 정도의 속도로 회복을 보인 것만으로도 경제 부분만큼은 트럼프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100% 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만 유지해서 11월까지만 갈 수 있다 한다면 충분히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경제적 대통령이냐 아니면 인간적 대통령이냐 이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은 확실히 반인종차별주의와 인권보호 부분에서 프레임 선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도가 상승하게 된 거죠. 평등, 정의, 화합 이런 키워드를 앞세워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선거 유세를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선 영상 제3부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미국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일단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면 트럼프가 이 경제를 잘 잡아야겠죠. 트럼프가 이 경제 수치들을 11월까지만 잘 유지해준다면 전국적인 지지율에선 좀 뒤질 수 있지만 선거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화 스와프라던가 아니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8월이나 9월 이제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무역 전쟁에 불을 한번 더 지를 것 같아서 일단 그 관련 영상은 추후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얘기가 많지만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3부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주째가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잘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아침이신 분들은 이제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고요. 밤이신 분들은 하루를 의미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균형적 정치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